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선언함. 나 제리 케이는 썩어빠진 권력 집단이 성역화된 어떤 정보기관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말에 반대해온 국민들의 절반을 반체제 또는 빨갱이에 놀아난 꼭두각시로 봤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임. 이런 내용의 랩입니다. 제가 흉내를 내봤는데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데 래퍼 제리 케이가 이런 내용을 랩으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의 내용을 담은 신곡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죠. 자, 래퍼 제리 케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리케이입니다. 예,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어설프게 흉내를 냈는데요. 이 시국선언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언남 나 제리 케이는 썩어빠진 권력 집단이 성역화된 어떤 정보기관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말에 반대해온 국민들의 절반을 반체제 또는 빨갱이에 놀아난 꼭두각시로 봤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이 한 명을 죽인 자와 100명을 죽인 살인자를 상상해. 그럼 전자도 심각한 범죄, 후자는 더 중대한 범죄. 어떻게 면제부가 돼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우리 개가 주인의 왼쪽 팔만 물어뜯는 게 개들에게 미안, 충성심 강한 개들에게 미안. 개들도 안 그래 먹일 주는 손과 안 주는 손을 나누는 그런 짓거리 민주주의의 제1원리. 광장이든 길거리든 자기 생각을 짓거리고 상상한 권리 그걸 침해하고 그 입술에 다 침뱉고 벌건 페인 칠하고 역겨운 짓 하고 있는 이 상식 없는 곳에 상식을, 양심 없는 곳에 양심을, 관심 받는 이들에겐 관심을, 그리고 탄식이 있는 곳에 난식을 돌려나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의원은 의원석으로, 증인은 증인석으로, 더럽혀진 돈은 우리 주머니 속으로, 권력은 다시 우리들 모두의 손으로.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제리 케이님. 네. 이 기자회견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일렬로 서서 하는 시국선언만 봐오다가 이렇게 랩으로 하는 시국선언은 정말 처음 넣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랩 시국선언을 생각이 되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예술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삶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 감정, 생각 이런 게 끌어넘칠 때 그거를 예술적인 형태로 바꿔 놓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고 그게 제가 작품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 이 국정원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쌓이게 됐고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풀어내게 된 게 이제 이번 시국선언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청문회는 보셨습니까? 그 전에 만드셨죠? 예, 그 전에 만들어 놨었어요. 네. 자,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정원을 개에 비유하면서 풍자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국정원의 어떤 행태가 특히 우리 제리 케이님을 분노케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국민 절반 혹은 그 절반의 지지를 받는 그 후보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네. 정보력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법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돼 있는 조직이 국정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한테
국민의 절반이 국민 취급을 못 받고 척결 대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다는 게 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네. 자, 제리 K님이라고 제가 일단 그 호칭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저도 뭐 물어보니까 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사실 또 처음이거든요. 이 인터넷에서 이 랩을 듣고 제리 K가 어떤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제리 K라는 이름으로 한 2004년쯤부터 랩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이고요. 네, 2004년부터. 네, 뭐 최대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서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뭐 뮤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뭐 작년에 이제 정규 2집을 냈었고, 뭐 올해도 이제 앨범을 냈었고, 앞으로도 뭐 계속 많은 좋은 앨범 내려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학벌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딸이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서울대를 졸업하셨죠? 예. 그리고 언론개통 전공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언론정보학과 그죠, 예. 그 어떻게 이렇게 래퍼로 갔는지 그거 꼭 여쭤봐달라고 해서 제가 이 대본에는 없지만 여쭤봅니다. 예. 그냥 뭐 예전부터 좋아했고요. 랩을 하고 뭐 음악을 듣고 제가 가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힙합 음악을 하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과 어떤 집단을 만들게 되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거를 쫓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금융계통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2년 좀 넘게 일을 했었어요. 예. 뭐 계속 음악만 한 건 아니고 그걸로 이제 돈 벌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잠깐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회사원으로 사는 게 조금 저한테 안 맞기도 하고 좀 뭐랄까 부품으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어느 순간 들어서 그럴 거면은 그냥 다 관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겠다, 나로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관두고 이제 다시 음악만 하게 된 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이 좀 넘었죠. 네. 데뷔한 지는 한 10년 다 돼가지만은 중간에 좀 잠깐 외도도 했다가 그렇죠. 전업 래퍼로 이제 변신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거네요. 네네, 이제 2년 조금 넘었어요. 네. 먹고 살만합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자, 나는 꼼수다 또는 나는 꼽살이다 로고송도 많이 부르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귀에 익숙한 그 로고송 일단 한번 들어보고 딱 얘기 계속하죠. 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 6, 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전진은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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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은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카카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청계재단 에리카노나 4대강 인천공항 BBK 무슨 금융사기단 뺨치는 섬세한 손길 아서라 카카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런 사이가 미국 일본 안 가리지 우리가 남이가 사해동포 조이 호연지기 내 사람들은 꼭 챙겨주길 시사돼지 김영민 청소 김어준 누나 전문 주진우 미래 권력 정봉주 내 남자의 명쾌한 수다 지금부터 출발 나는 꼼수다. 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셨네요. 처음 예. 몰랐어요. 네. 아마 몰라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꼼수다, 꼽사리다 로고송 부르신 제리 K님이 또 시국선언까지 했다. 이젠 다 명쾌하게 이해가 되겠네요. 네네. 원래 랩이라고 하면은 사회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그 힙합과 랩 음악이 시작은 사실은 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어떤 파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 시작이 된 거긴 한데 네. 미국에서도 이제 레이건 정부 이후에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한 흑인들이 사회적인 모순을 비판하고 또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또 흑인들의 그런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힙합과 랩이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그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 뭐 아티스트의 이름을 대자면 뭐 NWA나 뭐 퍼블릭 에너미 같은 팀에서부터 이제 몇 년 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뭐 루페 피아스코 뭐 카니 웨스트 뭐 그리고 오바마가 이제 처음 그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곡 제목부터 이제 블랙 프레지던트 이런 노래를 발표했던 나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블랙 프레지던트. 예. 네네. 뭐 제이지 같은 사람도 오바마와 굉장히 친하고. 네. 이제 되게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사회 정치와 관련된 내용의 랩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곡의 주제로 쓰일 때도 있고 곡의 소재로 조금씩 등장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래퍼 중에는 김디지 씨 저도 아는데요. 이분 랩 보면 진짜 살벌해요. 이게 이렇게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우리 뭐 김디지 님이라든지 우리 제리 K님 말고 또 다른 분들 많이 계십니까? 지금 딴지 라디오에서 그것은 알기 싫다 진행하시는 UMC 형님 일단 생각나고. 네, UMC. 예. 네네. 그리고 직접 이렇게 현안을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풍자적으로 잘 녹여내는 아날로그 소년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아날로그 소년. 예.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곡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JK님은 어떻게 해서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뭐 계기가 있다면은 투표권이 생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데, 뭐 요즘에는 투표권 생기는 나이 때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정치를 멀리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하다 힘드니까. 보니까.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투표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 청문회 보신 소감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뉴스만 좀 찾아봤는데요. 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증인 선서 거부하신 거랑 그리고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댓글 활동을 했지만 그게 이제 정치 개입이 아니고 반공 활동의 일부였다라고 했던 게 되게 그거를 보고서는 화가 나는 것도 난 건데 그냥 되게 좀 희한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희한한. 보통은 이제 청문회나 국정조사라고 하면 증인이 나와서 뭐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을 대체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요약하자면은 했는데 안 했어요 라고 한 거잖아요. 되게
이게 했는데 안 했다가 되게 철학적인 느낌도 나고, 네, 굉장히 아무튼 희한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낯선 풍경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네. 네, 그게 우리 국민들을 혼란케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많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권 초죠. 이명박 정권 때도 시국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했다가 아주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권도 지금 정권 초인데 네. 이렇게 시국 선언하고 해가지고 혹시 불이익 받는 거 걱정 안 되십니까? 제가 이 시국선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는 몇 주 됐어요. 네. 만들어 놓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류의 걱정들도 뭐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직접적이진 않아도 이제 이런 노래를 냈을 때 뭐 정치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 밴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미지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몇 주 전에 만들어 놓고, 뭐 걱정을 뭐 했다면 한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어느 순간 스스로 좀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걱정하면 그게 무슨 힙합이고 언더그라운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뭐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뭐 자본과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독립자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디 아티스트라서 뭐 지금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아니 우리 제리 케이님은 뭐 방송에 뭐 DJ로 나간다든지 뭐 진행한다든지 그런 일 없죠 지금? 네네 없습니다. 그거 진행하던 뭐 노모 개그맨은 뭐 확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해가지고. 네네. 그런 불이익은 없을 것 같고. 네네. 음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 탄압받고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뭐 잃을 게 없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팬들 중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사실 됐던 게 사실이죠. 우리 제리 케이님의 팬층은 대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뭐 젊은 층 혹은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 혹은 중고등학생까지 네. 좀 어린 층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는 그냥 정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뭐 반대로 그런 얘기를 잘 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여하튼 그 팬들의 이 반응보다는 오히려 꼭 해야 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뭐 저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리 K님의 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리 K님과 함께 했습니다.